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제가 앉은 자리 뒷 배경이 그럴싸하다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신문 편집국 전경은 아니고 부분인데 3층 4층을 텄습니다. 2층이라 되게 쾌적합니다. 쾌적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열혈 시청자들 김종필 TV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열성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우리가 구독자가 1000명은 작년에 넘었고요. 이제 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본사는 이제 구글이잖아요. 구글의 자회사격입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은 여기서 제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파트너로서 요건을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 이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야 이른바 수익도 창출되고 사회적 매체력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김종필 TV가 이번 주 들어와서 8000시간을 넘겼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겠습니다. 그렇지. 여성 대표는 했는데 남성 대표 우리 이명한 기자 나왔네.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립의 기틀도 갖췄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콘텐츠로 재미있는 어떤 센스로 더욱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열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자도 5만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또 시청 시간도 10,000시간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자부심과 또 동반자로서의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신문을 통해서 본 세상입니다. 내일신문 일면 기사를 쭉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고 그 중에 22, 23면에 있는 23, 24가 아니고 22, 23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피니언 면이라는 데인데 실론과 칼럼을 싣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일면 기사는 이명한 기자가 발제를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실론 칼럼은 우리 강민서 원장이 해줄 텐데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김종필 TV가 주목한 내일신문 일면 기사 세 꼭지. 감염병 총괄기구 질병관리청 승격. 예, 내일신문의 정치팀 구본웅 기자가 9월 8일자 올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긴축 재정으로 위기 넘긴 스페인의 교훈을 다룬 기사입니다. 산업팀의 범현주 기자가 9월 9일자에 올린 기사입니다. 9월 11일 외교통일팀의 정재철 기사가 올린 무기 사대주의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익한 실론 칼럼은 강민서 원장이 아주 주관적이지만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뽑은 유독이 강조합니다. 첫 번째, 세계 중에 첫 번째 온라인 정치 시대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제가 쓴 겁니다. 9월 10일 내일 실론. 제가 외압을 강한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화여대 박인희 교수, 국제정치학 전공이시죠. 9월 11일자에 쓴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 최후의 승자는 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진보의 생명은 도덕이다 라는 제목의 김학순 언론인이시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신데 9월 14일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명의 안내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명한 기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환입니다. 저는 내일신문 일면 기사 가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세 가지를 뽑았는데 우선 9월 8일자 말씀하신 대로 정치팀의 구본홍 기자가 출고한 감염병 총괄기구 질병관리청 승격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1일 날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그때는 질병관리본부 시절이죠. 네. 이 질병관리본부를 방문을 해서 정은경 당시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방문해서. 아마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일 거고 아마 이전 대통령도
장관급 이상 그 임명직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아마 현장을 방문해서 임명장을 준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크게 이제 우선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이제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기구는 우리나라 감염병 총괄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네, 맞을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곳에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두 가지 의미를 뒀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정말 전시 상황과 같은 상황에 현장을 비울 수 없는 질병관리청의 상황을 반영을 했고, 두 번째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독립기구로서 질병관리청이 출발을 하는데 정은경 이제 청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임명장을 들고 직접 청을 방문을 해서 임명장을 수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공식 출범을 하면서 질병관리청이 이른바 K 방역의 뭐 선두주자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연내에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네. 네, 내년까지 백신을 확보하는 계획.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이 워낙 그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가장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 기구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거. 지금은 이제 방역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그다음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이 두 예.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네, 이런 네, 네. 얘기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K방역이라는 큰 틀을 만들었는데 그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감염병연구소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컨트롤 타워 하나를 독립기구로 뒀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의미를 둔다. 대통령도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했다라는 기사를 9월 8일자에 구본웅 기자가 출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아본 거는요, 9월 예. 9일 날 우리 산업팀의 범현주 기자가 출고한 기사인데, 긴축재정으로 위기 넘긴 스페인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 정기국회가 개원을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4차 추경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 추경안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뭐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통신비 2만 원 이걸 지급하는 거 뭐 예, 이런 걸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액 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그 충당하는 그런 추경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빚을 낸다는 경우는 결국은 정부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보수 야당을 비롯한 그 보수적 성향의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반대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4% 수준의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여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예.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보다 그나마 정부가 조금 더 확장 재정을 통해서 가계를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범현주 기자는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이른바 남유럽 국가들 우리가 피그스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들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네 개 나라를 합쳐서 피그스라고 이렇게 머리 글자만 따서 불렀거든요. 예. 이 나라들이 2012년에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었는데 여기를 가장 빠르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재정 적자 위기, 재정 위기를 빨리 탈출한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2014년부터 꾸준하게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예전 수준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 방식을 펴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냥 우리가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마냥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스페인의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펼 경우에 이런 경험들을 좀 살펴야 된다라는 취지로 긴축 재정으로 위기 넘긴 스페인의 교훈이라는 기사를 출고를 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외교통일팀의 정재철 기자가 9월 11일 날 기자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무기 사대주의 벗어나야라는 기사를 출고를 했습니다. 매일신문 기자들은 각각 출입처에 맞는 본인들의 이제 그날 기사를 쓰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그 출입처에서 본인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혹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내용들을 이 칼럼 형식으로 해서 일면에다가 출고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이게 조금 내일 기자 심층적으로, 리포트라는 코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심층적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외교통일팀의 정재철 기자는 국방부를 출입을 하고 있는데 제목에서도 보여집니다만 무기 사대주의를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사와요. 특히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오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방위력 개선비에 우리나라가 58조 9천억 원을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해외에서 무기를 가져오는 비용이 22조 2천억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본예산 규모가 512조였거든요. 근데 거기 기준으로 보면 이 굉장한 금액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KF-X라고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첫 단계인 시제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조립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만 조립을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앞선 전투기를 6세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투기가 한 4.5세대 정도 해당이 된대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남들은 6세대 하고 있는데 무슨 이제 와서 4.5세대 하냐. 차라리 6세대를 사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재철 기자의 주장은 가장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모든 나라에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나라,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이 많은 공간에서 쓰는 무기하고 평원이 많은 무기에서 쓰는 전투기하고 같은 수준의 공격력을 발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사정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맞는 무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걸 폄하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 말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이른바 경제적 침략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한 적이 있었잖아요. 2019년부터. 네. 그래서 일본이 출문을 닫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을 육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보면 곤궁에 처한 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가 결코 무기산업 분야에 있어서 결코 뒤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자체 기술을 너무 비하하지 말자. 그래서 네. 꼭 미국 무기가 최고다. 이런 사대주의 버려야 된다. 이런 기사를 출고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봤고 또 우리 독자들께서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골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 꼭지 강추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명한 기자가 뽑은 지난 한 주간의 내일신문의 인상적인 기사 새 꼭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